그래서 리더 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혼자만 하면 되는 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여러 사람을 건사해야 되거든.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교육 타픽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다. 위계를 지켜줘야지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 조회를 매일 실시하는데, 전날 수정해야 할 부분과 또 오늘 공지 내용,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예약자 단체 도시락 이런 거를 그것 또한, 그리고 이제 지적해 하는 부분, 이제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대부분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손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 또 뭐 클레임 들어온 거나 컴플레인 건이 있거나 하는 걸 많이 놓치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좀 지적하는 부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는 게 좋은지, 혹은 팀장들을 불러서 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아침 조회 때마다 이제 단체가 있는 시간에 지적을 해주는 게 좋은지 요즘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같은 단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요. 일단 지적이란 단어는 안 쓰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피드백이란 단어를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일을 반성하고 개선한다. 이게 피드백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천호님께서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아주 높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티베이션이 높은 분들이 되게 사장을 합니다. 모티베이션이 높지 않으면은 사장으로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장이라는 거는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 위험을 수반하면서 뭐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 덜 하게 됩니다. 모티베이션이 높으신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라고 좀 그렇고, 그냥 쉬는 거를 좋아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심심하면, 무슨 일을 할까? 막 일을 찾아서, 막 알아서 생각하거든요. 시키지도 않아도.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쉬는 거를 좋아해요. 곰돌이 푸처럼 그냥 쉬는 거를 좋아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40이 되면은 은퇴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이 되면은 은퇴를 하겠다라는 거는 전제사항이 있어요. 은퇴해서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은퇴해서 난 일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천훈님 옆에 있는 분들도 한 70% 정도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훈님과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르다야. 그런데 면전에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과도하게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적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그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복수를 하고 말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천원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뭐 중대장이 뭐 막 시키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일요일날 쉬려고 그러는데 나가서 작업해라. 그러면 그거 뭐 얼마나 짜증 나는 거예요. 꼭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드백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라는 거고 네. 두 번째 이런 피드백을 주실 때는 위계를 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군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연대장이 어떤 중대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대대장을 빼고선 바로 중대장을 불러서 뭐라 그러면 대대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붕 떠버리겠죠? 또 이번에는 대대장이 중대장을 안 부르고 소대장을 불러서 막바로 뭔가를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해라 이러면은 중대장은 완전히 또 붕 떠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위계를 좀 지켜야지 된다. 중간에 팀장이 있으시다면 팀장의 권한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전체 회의에서는 얕은 수준에서 하셔도 됩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전체 문화와 관련된 것은 얕은 수준에서 얘기하시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행동 수정을 요청한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천원님 보기에 좀 바뀌었으면 좋은 게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쉬는 시간에 맨날 나가서 담배 피고 안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럿 있는 데서 그 사람을 하지 말고 담배를 피는 것은 이 음식 사업에는 좋지 않다.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런 문화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팀장과 얘기하면서 이런 거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우리 업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예를 들면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금 담배 피는 것에 한 50%는 줄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리뷰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입니다. 전우님 그 리더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삼성 CJ 댕기면서 저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부사장까지 하다가 나왔는데 과장까지는 재밌어요, 일이. 과장까지는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근데 부장 넘어가고 고참부장 되면 이제 괴로워집니다. 이유는 뭐죠? 성과에 대한 프레셔가 오고 밑에 사람 관리에 대한 이 압력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원이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임원이 되고 좋은 거는 저는 사실 뭐 별로 못 느꼈고 고통이 더 훨씬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 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혼자만 하면 되는 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여러 사람을 건사해야 되거든.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교육 토픽이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다. 위계를 지켜줘야지 된다. 문화적인 얘기는 얕은 수준에서 다 같이 얘기한다. 구체적인 문제는 중간 리더를 통해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기간을 두고 피드백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수 되셨나요? 답변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과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